네,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. 현재 집계상으로는 양지수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 지어졌는데요. 오늘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이었던 게 트럼프의 관세 발언 이후에 기관이 매도세로 급격하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. 코스닥 지수 끌어내리면서 또 시장 마감됐고요.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세가 지수의 약화를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는 분석들 나옵니다. 대표님과 마감 시향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. 오늘 마감 브리핑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외인의 매도세, 지금 3거래 연속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매도량이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수급 심리는 뭐 경기 심리로 좀 더 대응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기간에 어떤 포지션도 그렇게 좀 크게 좀 작용한 부분은 없어요. 이 부분은 트럼프에 관련된 정책 기대 효과들보다는 우려 요인들이 좀 가장 크게 조정이 좀 빌미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했던 섹터는 2차 전지 섹터인데 사실 오늘 행정명령에서 좀 너무 자극적이게 좀 다뤄졌던 소재가 좀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예측이 좀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다는 관점에서 단기적 영향으로만 저는 판단이 좀 되고요. 이 부분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. 그렇다면 올해 2025년도에 전기차 캐즘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, 일부 IRA 관련된 정책들이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더 된다면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수급 유입의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남아있을 수 있겠고 전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가 오늘은 트럼프 취임에 관련된 어떤 이 단기적인 어떤 경계 심리가 좀 일부 있었고요. 이번 주에는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를 좀 앞두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우려감들도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억제시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를 좀 더 제외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증시 방향성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설 이후의 방향성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또 시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요. 계속되는 또 시장 흐름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의 핫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섹터군들이 또 시장을 주도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고영이요.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네. 있습니다. FDA 승인 소식 좀 나오면서 전반적인 AI, 그러니까 뭐 의료 AI 쪽도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고 로보티즈도 오늘 13% 상승했는데 포인트 한번 짚고 갈까요? 네, 일단 우리가 로봇 산업을 좀 바라보는 뷰가 대체적인 기대감을 좀 가졌던 게 한 2년 전. 그래서 삼성이 지분을 투자한다더라, 뭐 LG가 지분을 투자한다더라, SK가 어떤 기업과 로봇 사업을 좀 한다더라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있었고 CS 2023과 2024를 좀 거치면서 로봇 산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고 이런 기대감들은 상당히 주가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난 상태에서 2025년도의 성과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최근에 우리가 뭐 너튜브 같은 데에서 보면 중국의 로봇 기술들 시연 영상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정도까지 로봇 기술이 정말 구체화가 되는가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도 굉장히 좀 거의 뭐 뛰어가기까지 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 상용화 관점에서 이제 막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서비스 상용화를 좀 이루고 있는 그런 로봇주들 여기에 연동되는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명확한 옥석가리기 안에서에 대한 수급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고영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FDA 수술용 로봇에 관련된 승인 기대감들이 이유 있는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주의 경우에는 막연한 기술에 관련된 기대감들, 섹터 수급에 동조돼서 가기보다는 구체화된 어떤 기술 그리고 여기서 실적과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이 좀 명확한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가 좀 유효하겠는데요.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명확한 로봇 기술에 관한 점에서 특히나 국산화에 대한 내재화 기술을 좀 갖고 있다는 기업들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투자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가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다른 전략들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아직 국내 기업들은 또 실적 추정치가 나오는 기업도 없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. 자, 그럼 저희 두 번째 핫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핫섹터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역시나 이 부분도 우리 트럼프 쪽에 관한 이슈들이었습니다. 네. 미국의 국적기를 꽂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우주에 어떻게 보실까요? 결론은 좀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서 네. 항공 우주 산업에 관련된 아주 전략
아주 뭐 구체적인 전략을 계속해서 좀 제시를 했고 가장 만족도가 높아하는 부분들이 트럼프가 이 부분을 좀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즉 스페이스X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화가 좀 된 것은 맞고요. 스타쉽 프로젝트가 이제 발사를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을 선점한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들은 결코 조금 허황된 어떤 꿈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현실화가 된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책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국내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위성 발사에 관련된 일정들이 좀 예고가 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군수 시장에 좀 더 집중됐던 특히나 뭐 국방 위성에 좀 집중됐던 그런 부분들이 민수 시장의 개방을 좀 더 이끌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통신사들에 대한 위성 발사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그룹,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트랙 아이까지 연계되는 그런 밸류체인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스타쉽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해당되는 부품 좀 공급하거나 공동 어떤 개발 이력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민수 시장이 얼마만큼 좀 커가는가 국내 역시도 정책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일정들이 구체화가 된다면 우주항공 테마의 경우에도 단순한 어떤 테마의 색채보다는 충분한 어떤 기대 요인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언급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두 번째 핫섹터 봤다면요. 세 번째 바로 한번 살펴보면서 또 계속되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세 번째 핫섹터는 조선 계좌제 쪽이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오늘 대창솔루션이 그래도 대장주격으로 18% 상승을 했습니다. 기자주 쪽의 온기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일단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승폭들, 기대감들이 가장 크게 반영은 되고 있지만 중소형주들,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죠.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과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는데 공교롭게도 조선업이 굉장히 좀 초호황기에 좀 접어들고 있고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낙수 효과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. 다만 4분기, 지난 하반기 3분기부터 이어온 실적들 보면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수익 지표가 다 좋았느냐? 80%는 적자예요.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조선 부분에 관련된 수주가 좋다고 해서 모든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다 실적이 좋은가라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익 지표가 확연한 조선 기자재 업종들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 적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업 안에서에 대한 이 거래를 형성을 좀 하고 있지만 이익 지표가 좀 더 견조하지 못하다는 것은 향후의 실적의 괴리 요건 때문에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늘 강조드렸던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하나 엔진이나 뭐 그런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이제 조선기자재 항상 말씀드렸던 뭐 하나 이제 현대 힘스 같은 종목들, 뭐 HD, 현대 마린엔진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조선 수주에 연동돼서 해당되는 기자재 매출 부분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 더해서 뭐 피팅 관련 업종들은 미국의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, 석유 개발이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에서 미국 안에서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도 리스크 요인들은 미국의 철강 쿼터라는 게 있어요. 철강의 관세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형성이 되고 있고 많은 물량은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. 해당되는 쿼터가 꽉 차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성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.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좋다라고 좀 생각해서 피팅주의 전반적인 업황을 긍정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향후의 쿼터를 좀 더 확대시키거나 제한을 일시적으로 좀 해제해 준다든가 그런 정책의 변화들을 좀 주시를 하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